최고의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GBC 법률 상담의 구도경입니다. 새해에 이민법 관련해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많은 한인분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오늘 법률 상담 시간에는 새해 이민법 관련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아울러 종교 비자와 종교 이민 관련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법 전문 천관우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새해가 밝았으니까 또 이민 관련 소식 무엇이 있을까 궁금하신 청취자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먼저 관심이 많았죠. 작년까지만 해도. 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내놨던 다양한 이민 관련 제안들, 새해에 뭐 좋은 소식이 있나요? 사실은 지난번에 이제 2월 중순 전에 방송을 해서 그날도 이제 제가 좀 그 이민 제안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직전에. 그러니까 뭐 서류 미비자들한테 5년씩 2번씩 이제 워킹 퍼밋을 주는 안들, 그러고 나서 이제 영주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번 구제해 보자, 이런 제안을 그 미국 연방 예산안에 포함시켜서 통과를 시키려고 했던 제안, 그 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제가 조금 통과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제가 그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좀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제 전망대로 일단 통과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 라디오 방송이 끝난 다음에 한 며칠 있다가 이제 그 민주당 중도파 상원 의원께서 그런 예산안에 이제 동의를 하실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아슬아슬하게 상원이 50대 50으로 팽팽한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 상원 의원께서 한 분이 이제 그 법안을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그 작년 11월에 제안됐던 그 이민 제안들 있지 않습니까? 뭐 5년씩 그 임시로 노동 허가서를 주고 그것이 이제 잠정적으로는 또 이제 영주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제 하자고 했던 그 내용 자체는 이제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법안은 일단은 물 건너갔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일단 그건 이제 물 건너갔다고 말씀 표시하니까 맞고요. 그다음에 또 올해 전망을 딱 보면은 올해는 2022년은 또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하원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전부 다 새로 뽑고요. 432명이시죠. 하원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민주당도 완전히 다 이렇게 딱 전부 다 완전하게 이렇게 리버럴 쪽이 표를 얻어서 되는 정당은 아니고요.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도 굉장히 표를 많이 민주당에게 주고 있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민주당이 전적으로 찬성을 해줘야 이게 통과가 다른 이민 제안이나 이민 법안이 통과가 될 수 있는데 중도파 의원들이 아무래도 이민 얘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죠. 중도 표심을 잡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전망이, 물론 이제 공화 민주 양당이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혀 통과가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그렇게 쉽게 통과가 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좀 많습니다. 올해는 또 중간 선거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좀 함부로 이민 관련 법안을 건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중도 표심의 그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민주당계 의원들이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게 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이게 만약에 또 반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올해 말에 있을 그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 양원을 다 장악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이제 그런 경우가 되면은 아무래도 이민법 통과에 뭐 새로운 제안이라든지 또는 이제 이민 개혁법 또는 구제안에 대한 그런 통과가 굉장히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요. 이민 개혁이라고 부를 정도로 다소 파격적인 법안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상황상의 이유로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하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또 뭐 좋은 소식이 있을지 두고 봐야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여전히 양당이 또 합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낙관적으로 보는 것도 그렇지만 너무 비관적으로 보시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최근 이민 소식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시민권 받는 분들이 알고 계셔야 하는 사항이 있다고요? 이게 그 USCIS 이민국 웹사이트를 통해서는 이미 발표가 됐고, 그리고 또 지금 아마 이민국에 직접 인터뷰를 가보시면은 그 휴게실 같은데 이렇게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시민권을 신청을 하시고 이제 시험을 모두 합격을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선서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선서식에서 보통 이제 시민권자로서 선서를 하시고 이제 시민권 증서를 이제 그 자리에서 교부를 받게 되어 계세요. 근데 이제 잘 알려진 대로 많은 그 시민권 신청자분들이 이름을 변경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맞아요. 많은 경우에 이제 미국 이름을 넣으시죠.
그런데 옛날에는 이름을 변경하실 경우, 성함을 변경하실 경우에는 그 시민권 증서하고 같이 네임 체인지 패티션이라고 해서 법원에서 발급한 그 이름 변경을 허가하는 서류가 같이 붙어 있었어요. 알아서 줬나요? 알아서 줬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자동적으로 교부되는 것이 아니고 네. 이것을 이제 주디셔리 세레머니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뭐 사법 절차적인 그런 선서식이라고 명명된 네. 저지 세레머니나 주디셔리 세레머니라고 알려진 그 선서식에 가셔야지만 그것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선서식을 한 번 더 참석해야 되는 건가요? 한 번 더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저지 세레모니라고 이제 딱 명명된 그 세레모니에 가셔야지만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문제가 네. 잘 알려진 대로 그날 시험을 합격을 하시면 시민권 시험을 합격하시고 인터뷰를 패스를 하시게 되면은 당일날 선서를 요새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세레모니들은 대부분 다 그냥 일반 세레모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지 세레모니나 주디셜 세레모니가 아니고 일반 세레모니들은 항상 있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날 하실 가능성이 높은데 저지 세레모니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이민관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네. 그거는 뭐 2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언제 잡힐지 모르기 때문에 당일날 인터뷰를 못 하시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럼 저지 세레모니 날짜가 랜덤으로 잡히는 건가요? 랜덤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날짜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정해놓은 게 그 일반 세레모니는 매일매일 있을 수 있지만 네네. 그거는 판사도 먼저 정해놓은 날짜가 있겠죠. 판사님이 준 이런 뭐 교부한 그런 허가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요. 그거는 자주 안 잡힌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시민권 받으실 때 이름 변경하시는 분들은 저지 세레모니 날짜가 언젠지를 확인하셔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미리 확인할 수가 없는 게 문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급하셔서 제가 네네. 이제 같이 동행했던 그런 의뢰인께서는 그냥 이름을 바꾸시지 않고 그냥 당일날 세레모니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급하게 받으시는 분들이나 그 시민권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네네. 증서가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그걸 잘 고려하셔서 네. 아마 인터뷰에 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민권 받으실 때 영어로 이름 변경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신데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저지 세레모니 꼭 참석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그 저지 세레머니라는 것은 자주 잡혀 있는 매일매일 잡혀 있는 게 아니고 언제 잡힐지 모르기 때문에 네네. 제가 그날 인터뷰를 당일날 했을 때 그 산타하나 그 이민국에 있었던 이민관이 앞으로 2달 후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11월 달. 그러니까 당일날 못 하시는 거예요. 네네. 당일날 이름을 안 바꾸시면은 네. 일단 그대로 하실 수도 있죠. 바로 그날 증서를 받으실 수 있는데 네. 그런 걸 잘 고려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1월 이민 문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그냥 뭐 여러 가지 캐러고리가 많이 있는데요. 근데 네.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분야만 일단 살펴보면요. 일단은 취업 이민 3순위 경우 여전히 오픈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용주의 청원서 I-140와 그다음에 영주권 신청서 I-485를 동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3순위의 경우에는요. 네. 문호가 열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다음에 뭐 항상 지금 굉장히 몇 년째 이루고 있는데 네네. 그 영주권자의 배우자 그리고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의 경우도 이 케이스가 계속 오픈이 돼 있습니다. 문호가. 그래서 네. I-130이라는 초청장과 영주권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네. 이 점 유의하셔서 이제 만약의 경우에 이제 영주권자로와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나한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영주권자분들 막 이제 영주권을 땄는데 내 자녀가 뭐 미성년이다. 네. 그러면은 빨리 이제 영주권을 이제 신청하는 걸 서둘러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체크하실 점은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이기 때문에요. 미성년 자녀나 영주권자의 배우자께서 신분 유지를 미국 내에서 계속 하고 계셨어야지만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유념을 하셔서 네. 케이스를 잘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뭐 이민 문호도 그렇고 새해 됐다고 해서 이렇다하게 큰 이민 변화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크게 변화된 것은 사실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 종교 이민 청원서 승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좋은 소식도 있네요. 예, 일단은 이제 한동안 종교 이민 좀 이따 아마 살펴볼 텐데요. 네. 종교 이민 청원서가 이제 폼 넘버가 I-360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줄여서 360, 360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종교 기관이 종교직에 종사하는 분을 고용해서 영주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청원서가 승인이 나야지만 I-485라는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청원서가 얼마나 걸리느냐가 굉장히 관건입니다. 사실 영주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근데 이 청원서의 승인이 지금 작년부터 계속 지금 2년 4개월, 26개월, 네. 2년 훨씬 넘게 이제 기간이 소요가 되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랬는데 최근에 한 20개월 전후해서 케이스들이 굉장히 승인이 많이 나고 있어요. 2년 안 걸리게 줄어든 건가요? 딱 근데 줄어들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 2019년 말에 접수하신 분들은 여전히 또 굉장히 적체가 되고 있고요. 승인이 잘 안 나오고 있고 오히려 2019년이 아니고 2020년 초에 접수하신 분들은 또 지금 막 승인이 나오고 있어요. 순서가 뒤죽박죽이네요. 그렇죠. 지금 이게 좀 약간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은데 어쨌든 케이스가 승인이 되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이게 적체가 해소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여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신호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변호사님이랑 작년에 8, 9월 이럴 때 방송할 때만 해도 이 종교이민청원서 승인 많이 적체되고 있다 이런 내용 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다. 그래도 새해 좋은 소식이 또 들리는 거네요. 예, 그렇죠. 이제 승인이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이게 적체가 해소될 전망이 있는 겁니다. 네. 좋은 소식인 것 같아서 전해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최근 이민 소식들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요, 종교 비자 그리고 종교 이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교 비자 얘기부터 해볼게요. 한인분들 관심 많으시죠? 이 종교 비자에 대해서. 그렇죠. 목사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죠. 네. 먼저 이 종교 비자는 어떤 비자인가요? 일단은 흔히들 우리가 사순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스페셜 이미그레이션이라고 그래서 이게 특별한 캐러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일반 취업 이민하고 다르게 종교 기관이 종교직 또는 그 종교직이나 목사님이겠죠. 많은 경우에 또는 종교 활동을 보조할 수 있는 직종, 그러니까 종교 기관에서 필요한 직종에 대해서 비자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제 거기서 일하실 분들에 대해서 그 종교 기관을 위해서 일을 하는 동안 미국에 체류하실 수 있는 비자가 R 비자입니다. 흔히 R1으로 알려져 있고요. Religious 비자라고 해서 이제 보통 R이라고 이제 저희들이 많이 명칭을 하죠. R1 비자. 이제 그런 비자가 종교 비자고요. 이제 여기 이제 제한이 있습니다. 받으실 수 있는 게 토럴 기간은 60개월이고 30개월씩 한 번 연장해서 60개월을 초과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랑 자녀도 같이 데려올 수 있는? 맞습니다. 미성년 자녀하고 배우자분은 이제 R2라는 신분으로 같이 신분을 받으시게 되는 거죠. 미성년 자녀. 그렇죠. 어느 비자나 마찬가지입니다. 미성년 자녀와 배우자는 직계 가족이기 때문에 메인 신청자가 받게 되면은 따라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종교 비자, R1 비자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는지 신청 요건도 알아보죠. 일단 조금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제가 조금 전에 미니스터라고 그래서 그 종교직 종사자, 이제 목사님 또는 전도사님 또는 목사님이죠. 대부분 다. 그래서 이제 안수직과 비안수직으로 보통 이렇게 저희들이 많이 얘기하거든요. 오대인 또는 오대인을 받지 않으신 분들. 비안수직이 보통 이제 예를 들면 지휘자나 아니면 찬양 사역자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안수직은 아니지만 종교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분들 이렇게 두 가지 캐러고리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경향은 지금 사실 두 가지를 다 주게 되어 있긴 한데 이민국이 선호하는 거는 안수직을 선호합니다. 안수직 직종을요. 그래서 그 점을 이제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은요, 이민국 규정으로는 여러 가지 자격 요건이 있는데 그냥 목사님 또는 종교 활동과 관련된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이 신청을 하실 수가 있죠. 크게는 사실 목사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안수직에 대해서 가능하면 안수직이 좋죠. 이민국에서 비자를 준다. 그리고 신청 요건들이 좀 자세하게 알아보면 좋겠어요. 일단은 이제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요. 청원서, 스폰서가 되실 수 있는 거는 종교 기관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 활동을 수행하는 종교적인 교단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선교 단체나 선교 기관도 사실 R 비자를 하실 수가 있고요. 교회가 아니어도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면 사실 되는데 최근 경향은 사실 거의 교회만 주는 쪽으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 5, 6년 전까지는 이렇게 선교 단체 같은 데서 사실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민국이 안 해주는 것은 아닌데 이제 일반적인 경향이 교회 쪽으로만, 그러니까 안수직을 선호하는 것처럼 일반적인 교회라고 이 사람들이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 듯한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 이민국이 이 종교 비자 규정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을 써놓은 건 아니지만 비자 주는 그런 추세로 보면은 안수직과 교회를 좀 선호한다. 선호하는 거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교단은 종교적인 일단은 교단이어야 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또 이제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일단은
종교 기관으로서 세금이 면제되는 비영리 단체여야 됩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텍스 이그젬션을 받으시게 되면 501C 레터라고 그래서 네. 그 편지를 받게 되거든요. 종교 기관으로서 받으시게 되면 면세 단체가 되면은. 네. 그러니까 항상 알비자를 신청하실 때는 이 편지부터 이민국이 먼저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비영리 세금 면제 단체. 예, 맞습니다. 근데 이 종교 단체가 비영리 조직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하죠? 비영리 단체라는 것은 일단은요. 네. 영리 활동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 네. 그렇게 해서 이민국에다가 이민국이 아니고 IRS에다가 신청하는 거죠. 이민국에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네네네. 그러면은 종교 단체로서 비영리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뭐 증거 같은 거가 IRS가 요구하는 게 있겠죠. 이민법이 아니고 그러면은 국세청 IRS에서 이 단체는 비영리 단체로서 네. 세금을 면제받습니다라는 편지를 자기네들이 판단해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뭐 웬만한 교회는 다 미리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야 시작할 비영리 단체로서 종교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이 종교 비자로 어떤 그 종교직 단체에 들어간다고 해도 급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단체의 그 급여 지급할 수 있는 능력도 꼼꼼히 보나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은 취업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노동청에서 정해주는 적정 임금에서 1센트라도 모자라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철저하게 따지죠. 네네네. 일반 취업인이나 대해서는. 근데 이제 그동안은 사실 USCIS가 그 종교 기관의 지불 능력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세세하게 따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단순하게 그 교회의 재정 보고서, 네. 뭐 이 정도 수준으로는 아니면 뭐 뱅크 스테이트먼트, 그러니까 이 교회의 평균 잔고가 얼마 정도 되는지, 월급을 주실 만큼은 계속 달달이 돈이 남았었는지, 그 정도 간결하게 보거나 아니면 뭐 재정 보고서 같은 거 교회에서 작성한 걸 통해서도 그냥 굉장히 간단하게 이분들이 그냥 넘어가 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임금 같은 경우도 그렇게 높게 책정이 되지 않아도 막 철저하게 따지는 건 아니었는데 일반적인 경향이 점점 더 교회의 지불 능력을 따지는 것이 경향이 또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요? 최근 한 2017년 정도부터 시작된 거라고 볼 수 있죠. 2018년 뭐 그 전부터 사실 조금씩 그런 경향은 계속되어 왔었고요. 네네. 그러면 이 취업 비자 스폰서 해주는 기관에서 그런 내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걸 증거를 충분히 보여줘야겠네요. 그렇죠. 이제 가능하면은 공신력 있는 그런 서류가 좋죠. 예를 들면 정부 기관에 제출한 서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전제가 붙기 때문에 네네. 특히 IRS에다 제출하는 서류 같은 경우는 그렇죠. 면세 기관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세금 보고를 하실 필요는 없지만 네. 그 폼 990이라는 양식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비영리 단체로서 현재 우리 교회의 재정적인 상태가 이렇다는 걸 이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세금을 하시는 목적으로 내시는 게 아니고요. 네. 비영리 단체의 보고서입니다. IRS에 내는. 이제 그렇게 공신력 있는 그런 서류로 우리의 재정 능력을 보여주는 게 사실 제일 좋고요. 이제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뭐 부수적으로 하실 수 있는 거는 뭐 교회 이름으로 되어 있는 구자의 그 뱅크 스테이트먼트 그걸 통해서 이제 평균 잔액이 얼마 정도 되니까 우리 목사님 청빙하는 목사님의 월급을 주실 수 있다. 이 정도로 증명하시는 수준으로 하실 수도 있고 네. 그리고 현재 만약에 이제 급여를 받으시고 있는 목사님들이 계시면 네. 뭐 폼 940이나 941 또는 D9C라는 그 페이롤 관련 서류들이 있습니다. 네. 그걸로 간접적인 형태로 보여줄 수 있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경향 자체가 네. 충분히 목사님께 사례를 드릴 수 있는 서류를 공신력 있는 서류로 이민국이 내주기를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옛날처럼 사실 한인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IRS나 이런 국세청 같은 곳에 이렇게 좀 정식 보고 서류를 내지 않고 그냥 운영하시는 곳이 많은데 앞으로는 좀 그런 서류들도 잘 구비를 해놓으셔야지 이 청원서 같은 걸 내드리고 또는 이제 목사님을 한국에서 청빙을 하시거나 비자를 주시거나 영주권을 줄 때 아마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종교 비자를 받을 때 안수직이 있고 비안수직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뭐 안수직은 목사님이니까 역할이 뚜렷하잖아요. 근데 비안수직은 어떤 역할을 그러니까 해야 뭐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교 활동을 보조하는 역할입니다. 뭐 지휘하시는 분, 좀 연주하시는 음악적으로. 분, 예. 네. 찬양 사역자, 안수를 받지 않으신 분들, 네. 이제 그런 분들이죠.
그럼 뭐 기술 뭐 엔지니어 하시고 이런 분들은 조금 증명하기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 교회 음악이라든지 뮤직 디렉터라는 타이틀을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엔지니어 잡으로는 좀 어려울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했던 거는 뭐 옛날에 반주자 그리고 지휘자 네. 또 찬양 사역자 이런 분들을 이제 했었죠. 근데 최근에는 잘 안 됩니다. 승리 잘 안 나나요? 예, 이제 여러 가지 뭐 추가 서류가 굉장히 많이 붙습니다.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네네. 실제적으로 받으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만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건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네. 예. 그럼 이 비한수직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네.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다 이런 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보통은 네. 이게 무슨 뭐 특별하게 전문 지식을 완전히 요구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고 종교 단체이기 때문에요. 네네. 그렇게 막 특별하게 뭐 내가 가지고 있는 퀄리피케이션이나 이런 걸 증명하라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뭐 보통 학위로 증명이 되시겠죠. 학사까지인가요? 학사, 석사 뭐 그런 게 꼭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뭐 디렉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대를 졸업하시는 걸로도 충분히 증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네. 아니면 종교 음악과 이런 데 나오신 분들도 이제 충분히 증명하실 수가 있죠. 비한수직 같은 경우는요. 네네. 그리고 이 종교 비자 신청할 때 그 2년 이상 같은 교단에서 있었느냐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본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거 리ኳ어먼트를 굉장히 잘 보셔야지 돼요. 왜냐하면은 그 스폰서를 하시는 조직의 2년의 멤버십이라고 돼 있거든요. 사실은요. 네. 근데 이제 딱 그 교회를 2년 출석하신 경우가 멤버십입니다. 사역을 하셨을 필요는 전혀 없어요. 멤버십. 성도로서. 교회를 성도로 다녔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년 이상 출석하시고 내가 알비전 하겠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사실 넘어가시는 문제죠. 네네. 이제 그런 경우 이제 그거를 근데 이제 오신 지가 3개월밖에 안 됐다 이런 경우 아니면 서울에서 목사님을 모시고 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경우는 그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교파, 장로교. 그 장로교의 2년의 멤버십이 있다라고를 증명하시면 그 교회로 새로 오시는 건 문제가 없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이제 미국에 있는 장로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교회가 스폰서를 하신다. 서울에서 목사님 청구한다 그러면은 뭐 서울에서 예장이나 뭐 통합이나 그쪽으로 장로교로. 이제 장로 교단에 소속됐었다는 것을 증명하실 수 있으면 네. 2년 리퀘어먼트가 당연히 되시겠죠. 뭐 안수 받고 나서부터는 뭐 6년째, 8년째 이렇게 충분히 증명이 가능하시니까요. 네. 그러니까 교단이 같으면 또 됩니다. 교단이 같으면. 예. 그리고 또 종교 비자 얘기할 때 많이 질문 나오는 게 네. 뭐냐면 종교 비자 받았는데 내가 다른 종교 단체로 이직을 하고자 할 때는 그럼 갖고 있는 종교 비자로 그대로 옮길 수 있는가?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체인지 오브 임플로이어 고용주를 변경하시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실 수는 없고요. 네. 사실상 뭐 거의 새로운 패티션을 내시는 걸로 하셔서 체인지 오브 임플로이어 패티션을 새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종교 비자 단체를 처음부터 다시 한다.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직을 하실 때는. 예. 네. 이제 그것도 이제 물론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그 전에 그 이전 교회에서 쓰셨던 그 기간은 그대로 다 계산이 되는 겁니다. 네네. 기간도 생각하셔서 60개월을 초과하실 수는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종교 비자, 아론 비자를 취득한 이후에는 종교 이민으로 넘어가서 영주권 받고자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제 제가 말씀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네. 종교 이민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은 교회가 제공하는 종교직에서 일을 하시는 동안만 받으실 수 있는 이제 비자죠. 비자. 그 종교 그 비자의 목적을 수행하시는 동안. 근데 이제 종교 이민이라는 것은 종교 기관이 스폰서를 해서 영주권을 줘서 그 종교 기관이 사역을 목사님들 시키는 겁니다. 영주권을 줘서. 그 I-360이라는 그 종교 이민을 이제 R 비자를 하시다가 종교 이민으로 넘어가시는 거. 근데 그게 제일 티피컬한 경우죠. 그런데 이제 요건을 따져 보면은 일단은 그 스폰서를 하는 종교 기관에서 2년간 심의를 하셨어야 돼요. 아까 종교 비자는 멤버십이었죠. 성도로 교회를 다니셨어도 되지만 이 경우는 정확하게 심의를 하셨어야 됩니다. 심의. 근데 심의를 어떻게 했느냐는 증명하는 거는 이제 급여를 받으신 거, 사례를 받으신 기록이 있어야겠죠. 페이스톱 그리고 W2 그리고 만약에 개인적으로 하신 세금 보고서 이런 걸로 이제 2년의 심의 기록을 제출을 하셔야죠. 2년 심의를 하셨으면은 이제 그 심의하신 종교 기관이 교회가 영주권을 스폰서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게 종교 이민입니다. 근데 이제 뭐 선별적으로는
정확하게 같은 교단이었으면 타교회에서 1년 하신 거하고 A라는 교단, 그럼 딱 그 A라는 교단에 속한 교회에서 또 A라는 교단에 속한 교회를 옮겼을 경우 그 경우에는 합산도 사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교단이 똑같으니까요. 아, 교단이 역시 중요하군요. 교단이 같으니까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지난 10월에도 360과 485를 접수를 하셔서 받으신 목사님이 있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민국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알비자로 거기서 2년을 심을 하시고 거기서 스폰서를 해주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추가 서류 요청이 많이 따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게 이민국 센터마다 조금씩 틀린데 이 서반부에 있는 주 있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워싱턴이나 오레곤이나 캘리포니아나 아니면 뭐 저쪽에는 뭐 콜로라도나 아리조나까지 다 커버하는 그 주에서 종교 비자를 접수하시는 경우는 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터로 다 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터에는 또 그 센터만의 룰이 있어요. 그 센터에서는 얘네들 원하는 게 뭐냐면 아까 그 2년 심으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풀타임으로 하셨어야 됩니다. 파타임 2년 심으는 안 되고요. 풀타임. 캘리포니아 센터의 그게 룰인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년간 심호하셨으면은 그 기관에서 이제 이상적인 거는 그 교회에서 2년간 심호하시고 그 교회가 심호하신 교회에서 영주권을 신청해 주시는 게 가장 편안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원서 360이 승인이 나야지만 I485라는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청원서가 승인이 얼마나 걸리느냐가 굉장히 관건인데 사실은 2018년 전까지는요. 19년 이전까지는 거의 막 2달에서 6개월 사이 거의 다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영주권을 받으실 수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 넘게 걸리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2년을 심호하셔야 되고 또 이제 2년이 넘게 걸리기 때문에 이 토럴 기간을 잘 계산해서 목사님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점이 약간 있어서 이제 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정확히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목사님들이 학력이 높으세요. 대부분 다 석사학위가 계시기 때문에 취업 2순위로 굉장히 많이들 하고 계시고요.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종교 이민은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일반 취업 이민, 교회가 일반 고용주로서 2순위 석사학위 이상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신청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도 제가 그렇게 해서 많이 해드렸고 그래서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제가 좀 시간이 안 돼서 말씀드릴 수는 어려운데 자격 심사 시간이 조금 이제 절약할 수 있는 대신에 심사 요건이 까다롭다는 거. 아까 1센트도 틀려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급여에 대해서. 급여에 대해서 지불 능력을 증명하실 때요. 이제 그렇게 이제 심사가 아주 스트릭하게 합니다. 엄격하게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도 미리 잘 고려를 하셔야 되고 종교 이민에는 없는 노동청 과정이 있죠. 흔히들 펌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프리벨링 웨이지, 디터미네이션, 광고 이런 것들을 다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 그런 건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을 잘 따지셔서 목사님이 어떤 방향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실지를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교 이민을 통해서 영주권 신청하는 건 뭐 여전히 한인분들 많이들 관심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맞습니다. 사실은 그 청원서 승인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으면 종교 이민으로 하시는 게 아무래도 수월하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종교 청원서가 너무 오래 걸려서 360이.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2순위로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튼 조금 잘 생각하셔서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민법 관련해서 다양한 조언과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천관우 변호사님 사무실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변호사님과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안내 부탁드릴게요. 제가 LA하고 부에나파크 두 군데 사무실이 있습니다. LA 전화번호는 213-232-1655 213-232-1655고요. 부에나파크 전화는 714-522-5220 714-522-5220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또 새해에 좋은 이민법 관련 변화 소식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천관우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